워크북이나 그래프에 따라서 상단의 메인 메뉴가 변경되고요. 지금 워크북일 때는 뭐 뷰 데이터 플러 컬럼 워크시트 보이시는 이 화면들이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버튼들이 있는 조그만한 것들을 툴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툴바, 뭐 여러 툴바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기능들 위주로 이 툴바에 버튼들이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뭐 더 추가를 하거나 안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뷰에 보시면은 툴바가 있어요. 이 툴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이 커스터마이즈 대화 상자에서 보이고 싶거나 보이게 하지 않고 싶은 뭐 툴바들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해서 화면 상단에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로 사용한 툴바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게 그래프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리진에서 주로 인터페이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설정이라면 오리진에서는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작업하면서 안 보이지만 마우스 포인트를 왼쪽 화면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그 항목에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보이게 됩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면 앞쪽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앞쪽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평상시에도 계속 보이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앞쪽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마우스를 이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이동했을 때 숨기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단에 보시면은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창에도 보시면 오리진 그 상태창에 보시면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언타이틀이라고 된 부분이 저장한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윈도우 탐색기처럼 폴더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도 변경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뭐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을 다르게 해서 조건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동일한 조건이면 샘플이 여러 개일 때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각각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확인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파일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제 1볼트라고 이름을 변경해 놨는데, 이 안에 있는 뭐 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기시면은 그 다른 폴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각각에 맞는 조건들로 움직여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말씀드릴 게,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면 그래프 플랫에 따라서 오브젝트 매니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저는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면은 플랫들이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그래프에서 플랫을 안 보이게 숨기게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오브젝트 매니저 하단에 보시면 앱스라고 있는데, 이 앱스는 쉽게 말해서 앱이고요. 그 18 버전인가부터 추가가 된 기능인데, 오리진에는 없는 기능인데 추후에 이제 사용자들이나 또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만든 그 항목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Apps 버튼을 누르시면 앱 센터란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진 인터페이스는 뭐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든 임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워크북은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서 워크시트들이 있고요. 워크시트는 이 시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애드나 인저트를 눌러서 워크시트를 얼마든지 삽입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얼마든지 시트 이름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2020부터는 그 메뉴가 데이터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이전 뭐 18이나 17 이전 버전들은 파일에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데이터라는 메인 메뉴에 import from 파일에 잠시만요. 없어, 싱글 임포트가. 지금 이 화면에는 싱글 임포트라는 항목이 안 보이는데, 데이터 메뉴 싱글 임포트 항목이 안 보여서 버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워크시트 모양의 1, 2, 3이라고 돼서 워크시트 하나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주시면 임포트 싱글 SK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툴바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삽입할 데이터를 찾아서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워크시트에 맞춰서 삽입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워크북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폴더를 열고요. 데이터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데이터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그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플러스로 변경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워크북에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잠시만요.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설정이 제가 안 맞아서 임포트 위자드라는 화면이 나타났는데, 설정이 원래 기본 설정으로 돼 있으시면은 이걸 이동해서 떨어뜨렸을 때 자동으로 그 데이터들이 삽입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그 드래그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폴더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쇼 옵션즈 다이얼로그라는 그 다이얼로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그 워크북 설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데이터 삽입이 되고요. 삽입을 할 때 뭔가 항목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누르고 쇼 옵션즈 다이얼로그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인프스크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드 스파크 라인즈는 기존에 데이터 삽입된 거 보시면은 그 데이터들 위에 메타데이터에 그 그래프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형식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만들어진다라는 미리 보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하고 오픈을 했을 때 스파크 라인을 보고 싶지 않다면은 노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irst Import 모드는 기본적인 선택된 상태라면, 기본 선택 사항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에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불러온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 임포트 모드를 스타트 뉴 북으로 변경을 하면
새로운 워크북이 생성이 되면서 그 새로운 워크북에 지금 불러드릴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스타트 뉴 시트는 마찬가지로 워크북이 아니라 워크북 안에 있는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파일 임포트 모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네임 시트 앤 북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워크북 이름과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은 linear fit2 시트 이름도 linear fit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처럼 그 기본적인 선택된 상태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시면 워크북 이름하고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삽입이 되는데, 보시면 rename sheet with file name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name book with file name으로 그 파일 네임인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워크북 이름도 그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워크북은 그냥 북 순서대로 나타내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북 네임엔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파셜 임포트라고 해서 컬럼이나 로우를 자기가 삽입하고 싶은 만큼 빼고 싶은 만큼은 빼고 삭제를 하고 설정을 해서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보시면 북에는 체크를 해제를 했고요. 시트에만 체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워크북은 그대로 북1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트 이름만 리니어 핏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파일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삽입하고 싶을 때는 그 임포트 싱글 바로 옆에 보시면 임포트 멀티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임포트 멀티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삽입할 여러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Add 파일들을 누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여러 파일이 삽입되다 보니까 Show Options 다이얼로그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인포에스크 마찬가지로 인포에스크란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요. 여기서 멀티 파일 임포트 모드로 스타트 뉴 북스라면 지금 제가 방금 데이터 파일 5개를 선택을 했는데, 스타트 뉴 북스라면은 워크북이 5개가 생성이 되면서 각각 워크북에 하나씩의 파일들이 삽입이 될 거고요. 이거를 스타트 뉴 시트로 하면 워크북은 하나지만 이 워크북 안에 워크시트가 4개가 추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총 5개가 되겠죠. 그 각각의 워크시트에 데이터 파일이 삽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북 하나에 워크시트를 여러 개를 해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워크북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워크시트 이름만 파일 네임으로 해서 삽입이 되게 리네임 시트에만 체크를 하고 리네임 북에는 체크 해제를 하고요.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같이 워크북 북 2라는 항목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로 해서 그 데이터 파일 이름들이 워크시트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각각의 데이터 파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 파일에 하나씩의 데이터 파일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삽입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임포트 멀티플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정리된 데이터 파일을 삽입을 하실 때는 그냥 엑셀에 있는 내용을 다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시면은 여기 인풋 엑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인풋 엑셀 버튼을 누르고 엑셀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애드 파일들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다시 워크북을 활성화시키고 인풋 엑셀 데이터를 선택하고 애드 파일 OK OK 버튼을 누르면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워크북에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올 때는 그냥 다 복사를 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오셔도 되고, 아니면 인풋 엑셀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크북이 엑셀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워크북에 보시면은 툴바에 보시면은 Add New Columns라는 눈목자 모양, 눈목자랑 비슷하게 생긴 거기에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있는 Add New Column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뒤에 추가로 열이 생성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아니면은 열을 선택하고 열 헤더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딨니? 인저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저트를 누르면 이 열 앞에 그 새로운 열이 추가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뒤로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Add New Columns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사이에 F와 G열 사이에 데이터를 열을 삽입하고 싶으시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저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사이에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크북에 데이터가 삽입이 될 때 지금 보시면 A, B, C, D, E, F로 해서 쭉 알파벳 순으로 나갈 건데요. 이 알파벳 순은 그냥 1열, 2열, 3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 옆에 X, 이제 B부터는 다 Y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의 어느 축을 나타낼 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X면 X축 성분, B의 Y면 CY, DY 얘들은 다 Y라고 되기 때문에 Y축 성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뭐 축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셋에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셋에지에 보시면 X, Y치, X 에러, Y 에러 다 그 축 성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을 X축 성분으로 변경을 하면 첫 번째 A열인 X축이 X1, 그 다음에 제가 2를 X로 변경했기 때문에 두 번째 X축인 X2가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Y축 성분들은 왼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X 항목에 대응이 돼서 2열 뒤에 있는 애들은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열부터 D열까지는 Y1이 돼서 이 2열 뒤에 있는 애는 그 X2 축에 대응이 될 거고 BCD는 X1인 A열에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성분을 나타낼 때는 축 성분을 변경해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X랑 Y로 삽입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셋에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은 이제 뭐 엑셀이랑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든지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135를 입력하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시키면 플러스로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만큼 맞춰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F열에 B열에 있는 값을 뭐 10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fx 항목에 B 곱하기 10을 입력해주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B열에 있는 항목들에 곱하기 10을 해서 fx에 있는 수식대로 계산이 돼서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열을 선택하고요. 함수를 사용해야 될 때는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올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set column values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set column values 항목을 선택하고 이 set column values에서 fx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기존의 오리진에 삽입되어 있는 함수들을 찾아서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빙 에버레이지 같은 경우는 무빙 에버레이지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는 함수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삽입할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맞춰서 항목들 여기를 기존 항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계산이 돼서 열에 삽입이 될 겁니다. 또는 함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시면 콜이 있고 W콜이 있는데 W콜은 기존에 삽입된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에 지금 G열의 데이터가 삽입이 돼 있고 이 G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될 때는 W콜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 다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은 컬 메뉴에 보시면은 지금 열이 어떤 게 있는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롱네임에 아무 이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컬 A, 컬 B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롱네임에 이름을 삽입하면 롱네임의 이름을 삽입하고 셋 컬럼 밸류 중에서 컬 메뉴 클릭하시면은 롱네임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 C를 선택하고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스퀘어루트나 뭐 등등의 뭐 여러 함수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루트 2를 곱해야 한다. 그러면 스퀘어루트 2를 입력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C열 항목에 루트 2로 곱한 값이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컬럼 밸류에서 사용했던 수식은 마찬가지로 fx 항목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fx항에서 그대로 숫자를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그 변경한 수식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자물쇠 버튼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데이터 그 수식이 변경되면은 그에 맞춰서 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삽입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매뉴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리컬큘레이터 보드가 뭐 매뉴얼도 보통은 적용이 되는데 매뉴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논의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자물쇠가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보시면 달리기 모양 버튼이 있는데 리컬큘레이터 달리기 모양 버튼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노란색 부분도 초록색으로 변경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가 맞춰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말씀드린 데이터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그 다음에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삽입할 때는 임포트 멀티플, 엑셀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엑셀 버튼을 눌러서 삽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각각의 셀들에는 얼마든지 그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x항에 수식을 입력해서 다른 데이터에 있는 값과 내가 입력한 수식과 계산되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열을 선택해서 set column values 항목에서 함수를 찾아서 삽입을 하거나 또는 수식을 입력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뭐 데이터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이제 그 다음 과정인 그래프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추후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전에 먼저 저희 카페 하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주소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소는 cafe.naver.com/originkorea고요.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인사에 간단히 그 가입인사만 남겨주시면은 정현으로 그 등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그 해결법을 답글로 달아드리니까요. 추후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은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오리진랩 교육센터 카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